트럼프 북한을 몰살시키겠다. 종북 천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선데이 익스프레스는 현지 시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과 러시아를 완전 몰살할 권한이 있다고 전문가는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는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가 미국을 공격할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몰살하고 러시아를 중립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의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양국을 폐쇄할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전하면서 우리의 핵 억지력과 재래식 군사 억지력이 양국 모두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끼어들지 말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NS-15조관으로 내정된 존 볼튼은 오는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 등 북괴가 대화 모드에 나선 것을 두고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을 수 있다고 재차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지난달 3월 25일 미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북한은 핵탄두를 실제로 미국 내 목표물에 쏘아 올리는 데 필요한 것들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시간을 더 벌기 위해 협상을 늦추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존 볼튼은 이는 그들이 지난 25년 동안 꾸준히 해온 것이다라며 북한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주한 미대사 대리 마크 네퍼는 북괴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목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필요하고 이게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게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역설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김정은과 시진핑이 만나던 순간 미국은 탄도미사일 SLBM을 북괴를 향해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시행한 미사일 발사의 작전명은 데몬스트레이션 앤드 쉐이크다운, 보여주기와 시범이라고 하며 특히 이번 발사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발사의 방향이 달라서 북괴의 입장에서 SLBM 발사 후 미사일이 날아오는 동안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 행보와 달리 문재인 좌파 정권은 북괴 핵폐기, 비핵화라는 메인 요리에는 관심 없고 그저 평양에 가수 공연단을 보내어 평화쇼를 연출하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평양 공연에 참가한 레드벨벳의 걸그룹 가수 예리는 김정은과 악수해서 영광이라는 말을 해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쏴 죽이고 친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독살하고 수십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 죽이고 북한 주민들이 살겠다고 목숨 걸고 탈북하는 걸 사살시키는 지구상 최악의 인간 말종 김정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논란 발언이었습니다. 또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이 최근 한국에서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천안함 의혹에 대해 마치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천안함 유가족과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북한의 역사 인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4.3 사건은 미제에 맞선 인민 봉기로, 천안함 폭침은 자작 모략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북한은 제주 4.3 사건을 인민 봉기로 부릅니다.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미쳐 날뛰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제주도 인민들은 미제를 타도하라. 4.3 사건 70주년인 오늘도 노동신문을 통해 세월이 흘러도 미국의 침략적이고 야수적인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불법 강점이 원인이란 겁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최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걸고 넘어지며 치졸한 모략극이라고 발뺌합니다. 천안호 침몰 사건 8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동족 대결 의식을 당시 정찰총국장이던 김영철은 어제 평양 공연 취재온 우리 기자들에게 대뜸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고 본인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천안함 유가족은 가슴을 칩니다. 남측 기자를 다닌 듯 했다는 거는 우리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남미국을 그렇다 놔도 우롱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한미 갈등, 남남 갈등 유도를 위한 북한의 노골적인 선동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SNS 검열도 한층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북괴를 찬양하고 반미를 주장했던 사람들에게는 미국 갈 생각은 말아야 할 악몽 같은 소식일 겁니다. 앞으로 미국 비자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미 국무부가 전문 인력에 대한 이민 장벽을 더 높이고 일반인에게도 SNS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비자 발급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혜원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이민 비자 신청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자는 페이스북 등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 아이디를 적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 외국 여행 기록도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게시한 글과 또 사진들을 통해 위험 인물인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전문직 인력에 대한 이민 장벽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기술 이민자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외국인 기업가에게 주던 비자도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강화 정책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따져봤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에스타 회원국의 경우 90일 이내 관광 목적이라면 SNS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유학, 취업, 이민을 신청하려는 이들은 관련 기록을 내야 미국행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8만 4천 명이 강화된 비자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비자 발급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6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전혜원입니다. 트럼프 비자 신청 시 SNS도 들여다본다는 기사를 캡처해 페이스북에 올린 김미영 원장은 발견 즉시 캡처해서 미국 이민국에 전달. 이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며 국내 기생하는 종북, 반미주의자들의 활동을 미국 이민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국내 좌빨 언론들은 트럼프 별장 구경도 못한 문재인 패싱은 모르쇠로 일관한 채 북괴 핵 문제를 트럼프 별장에서 논의한다는 일본 아베가 북핵 문제에 패싱당했다는 헛소리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플로리다주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 마라라고 해서 만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통상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첫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던 플로리다주를 아베 총리가 또다시 방문합니다. 두 정상의 회동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중 정상회담까지 전격 개최된 가운데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배제를 우려한 일본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두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회동에 앞서 국제사회 최대 대북 압박 유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 앞서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동시에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중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뤄달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미국 매체는 미일 양국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작전 회의를 한다며 아베 총리가 대북 대화의 주자로 남으려 애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과 투자 확대 방안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의 철강 고율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이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초석으로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북중 밀착에 맞서 미일 동맹을 과시할 것임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동시에 일본의 군사력을 억제시키면서 한편으로 일본 핵무장을 견제해왔었습니다. 만약 북괴 핵폐기가 실패할 시 일본은 다시금 핵무장을 시도할 것이며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북괴의 핵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일본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질 것이며 한국은 비핵화지대로 남아 핵보유국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호영님, 임정식님, 구독료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